안녕하세요. 경인서당의 강경입니다. 오늘 추구 23번째 시간이고 추구는 1시예요. 5자로 된 5원 절구의 시들이고 서로 대조가 되면서 대비가 되면서 아주 멋있는 한자지만 언어의 유희가 많은 게 추구 신데요. 우리가 뭐든지 산문보다 압축된 시가 어려운 것처럼 추구도 그렇게 쉬운 구절은 아닙니다. 오늘은 조금 23번째 시간은 어렵지는 않게 대꾸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시작하죠. 자, 오늘 첫 번째 배울 것은 마행천리로 쉽게 됐죠? 우경, 백묘, 전이다. 이 묘자가 좀 어렵네요. 5초 동남 탁이요. 탁자 처음 보시죠? 건곤, 일이 아프다 라고 했습니다. 한번 보죠. 마행천리로입니다. 말마, 단일행, 일천천, 말리, 길로입니다. 말은 간다. 어디를? 천리길을 간다. 좋은 말과 나쁜 말은 한번 꼴을 먹고 멀리 천리를 가느냐 만리를 가느냐로 구분을 하죠. 우리도 기름 한번 넣었을 때 주유를 했을 때 그 기름이 몇 주행을 가느냐 이것 때문에 또 연비를 계산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이 천리길을 간다. 말은 천리길을 달릴 수 있다. 그 다음 우경 백묘 전이다 라고 했습니다. 소우 밭갈경 일백백 밭이랑묘 밭고랑 있지요? 밭이랑 밭전입니다. 자, 소는 백이랑 밭에 백고랑을 다 갈 수 있다. 지금 말은 천리길을 달릴 수 있고 소는 밭이랑을 이렇게 갈 수 있다고 하는 게 다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가 소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힘을 더는 거죠. 그걸 시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5초 동남 탁이다. 춘추 전국시대의 오나라와 초나라는 동쪽과 남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고 경쟁자 국가였죠. 그래서 오나라와 초나라는 동쪽과 남쪽으로 서로 벌려져 있네. 자, 그 다음 건곤 이랴부다. 하늘건 땅곤 날일 밤야 뜰부입니다. 땅과 하늘과 땅에는 해가 뜨는 낮과 그 깜깜한 밤이 뜰부, 서로 떨어져 있네 라고 표현하는 거죠. 뜰부자가 좀 특이한 표현이죠. 서로 떠 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낮과 밤으로 갈린다 라고 2개씩 짝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 한 사람의 시가 아니고 이렇게 2개가 짝이고요. 이렇게 2개가 짝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한 해의 4행으로 된 있는 시가 아니에요. 말과 소, 가다, 칼다, 천리를, 백묘를, 길을, 밭을 정확한 대꾸 보시는 시의 하나의 예시고요. 오나라와 초나라, 하늘과 땅, 동남쪽, 일야. 그 다음에 벌려져 있다, 떠 있다. 이렇게 대꾸를 본다. 이렇게 시 공부는 축으로 한다. 보시면 좋겠고, 여담인데요. 저도 한문교육과를 전공하고 이렇게 대학을 다닐 때 한시 공부하는 교양 과목이 있습니다. 필수 과목인데요. 한시를 배울 때 한시를 짓는 게 과제입니다. 레포트이고요. 그런데 항상 뭐 창작에는 여러분 뭐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창작을 하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주제도 주셨고 운자도 주셨고 글자 수도 주셨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한시를 작성해서 내라.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때도 바로 문자 주시고 한시를 지으라고 하는 게 이 시험이에요. 그런데 많이 뭔가를 해봐야 되는데 정말 어려웠던 시험으로 기억을 하고 재미는 있었어요. 그렇게 재미있었다고 느끼는 것은 이렇게 시들을 많이 갖다가 짜집기를 많이 했어요. 모방이죠, 모방. 그래서 그때 느꼈습니다. 한시 어렵고 창작은 정말 어려운데 창작을 쉽게 하는 방법은 모방이구나. 이렇게 느꼈던 기억이 있네요. 여러분도 한번 한시 추구 좋아하시면 지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레포트 숙제를 낼 수는 없고, 그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이 대장군, 성작 백만사, 청송군자절, 녹죽, 연려정이다. 이것도 2자씩 짝꿍이에요.
자, 월, 위, 대장군입니다. 달월, 한류가 있선 대위, 대장, 큰대, 장수장, 군사군입니다. 자, 달은 된다, 대장군 같이 보였다는 거죠. 밤하늘의 달이 대장군 같아 보였다. 이건 뭐 시인의 마음이니까. 그 다음 성작 백만사 같았다. 별성, 지을자, 백만, 군사 사자로 봅니다. 스승사가 군사사 되는 거 아시죠? 별은 백만의 군사 같았다. 이제 조금 보이시나요? 달이 대장이고 막 떠있는 별들이 뭐가 돼요? 군사 같다. 달이 지휘를 하면서 가는 것처럼 하늘에서 자연은 달은 장군 같고 옆에 있는 별들은 꼭 군인들 같다. 뭐 이렇게 정말 예쁜 표현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다음 청송군자절이다. 푸를청, 소나무송, 군, 임금군, 아들자, 절개, 마대의 절자입니다. 여기 보세요. 계절절이지만, 절개절로 보시면 좋겠네요. 제가 계절절이라고 했네요. 절개. 자, 푸른 소나무는 군자의 절개 같다. 보통 군자라는 뜻은 지조를 지키고 뜻을 지키고 변심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군자는 뭐 같다? 절개를 지키는 뭐에 비유해요? 푸른색. 여러분 푸른색은 사계절 내내 우리나라가 계절이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색깔로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변심하지 않고 정조를 지키고 지조를 지키고 뜻을 지키고 이런 걸로 많이 쓰는 비유법이죠. 그래서 푸른 소나무가 군자의 절개 같고, 자, 그 다음 또 푸른 대나무가 나옵니다. 푸르록 대나무 열려 정이다. 푸른 대나무는 열려의 고든 마음 같다. 푸른색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모아서 한번 볼까요? 자, 달이 별이 되다 대장군 같고 백만 군사 같고 이거 분명히 했고 푸른 소나무와 푸른 대나무가 군자의 열려의 절개와 정절로 비유해. 너무 쉽죠? 좀 초보급이긴 한데 기초의 기초 같습니다. 이거 외워버리셔서 나중에 쓰셔도 참 좋은 한시예요. 한시 잘 지르시면 외우시면 돼요. 자, 오늘 첫 번째 배우실 건 수폴림, 인프, 량, 불절이요. 산월, 효, 잉, 명이라. 잉자 좀 특이하죠? 두 개가 짝꿍이고요. 대한, 득감, 우요. 타향, 봉, 고인이라 많이 쓰는 말들입니다. 하나씩 보죠. 자, 림풍, 양, 불, 절입니다. 수풀림, 바람풍, 서늘할 양, 안입을, 끊을 전자입니다. 숲에 불어오는 바람이 서늘한데요. 끊이지 않게 불고 있습니다. 숲에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이 끊이지 않고 옵니다.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름에 막 시원한 바람이 끊이지 않고 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까? 그걸 시로. 자, 숲에 부는 바람 서늘하고 끊어지지 않고 좋구나. 이렇게 식구절 하나 했네요. 두 번째, 산월 효익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산에 산, 매산, 달월, 새벽효, 잉자는 거듭잉, 두 번째, 뭐 자주, 매번 이런 뜻이에요. 밝을 명자입니다. 산에 있는 달의 새벽효, 산에 걸려있는 이 달이 새벽까지도 더욱 밝구나. 아까 앞에서 숲에 부는 바람이 끊이지 않고 불었고 산에 있는 이 달빛이 더더더더 밝아져요. 원래 그 초저녁에 뜬 달보다 한밤중에 뜬 달보다 새벽녘 달이 제일 밝다고 하잖아요. 그걸 좀 표현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대한 가무다 라고 했습니다. 크게 가물 한자입니다. 엄청난 가뭄에 단비가 왔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 저희도 너무너무 가뭄지고 있는데요. 정말 비가 너무너무 필요한 시기예요. 물 아껴 써야 되고 너무 가뭄져서 농사하기 힘든데 이때 단비가 촉촉히 내려졌다고 합시다. 씨 뿌릴 때 정말 물이 쫙 이렇게 왔다고 해보시죠. 그럼 큰 가뭄에 이 단비가 왔으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비유했냐? 타양의 본 고인이라고 했습니다. 많이 쓰시죠? 타양, 내가 다른 지방 고향 다른 곳에 갔는데 거기서 고인, 옛 내 고향 친구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저 개인적인 여담인데요. 이렇게 제가 사는 곳에 있다가 다른 데 가면 너무너무 반가운데 제가 사는 곳이 전주입니다.
전주에 살다가 서울에 강의 있거나 볼 일이 있어서 가면 근데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주라고 써 있는 간판만 봐도 그냥 우리 막 고향집 같아서 들어가서 밥 먹으면서 괜히 막 고향 정말 전주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그러고 보면 아닐 때도 많더라고요. 전주 안 사시는 분이 그냥 간판을 걸고 뭐 어머니 때 했던 걸 자기가 받았다는 데도 있고 막 이런데 괜히 타지에 가서 그런 지명만 봐도 반가운데 진짜로 고향 사람을 만났다고 하면 고향에서 별로 친하지 않았는데 얼마나 친해지겠습니까? 단비 만난 것 같겠죠.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해외여행 가서 여러분 한국 사람 만나면 반갑죠. 해외여행 가서 한국 사람 만났는데 같은 고향 사람이야. 우리 고향 전주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왜 이렇게 친해요? 가족 돼버리죠. 그런 경험 있으시죠? 좀 비유법을 정말 잘해놓은 것 같아요. 모아서 한번 볼까요? 숲에 부는 바람 서노란 것이 원래 오어는 두자하고 세자 하는데 여기서는 세자하고 두자 끊는 법으로 했습니다. 이건 시인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 그래서 숲에 부는 서늘한 바람 끊이지 않았고 산에 있는 이 달빛이 새벽에 더욱 밝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두자 세자로 해야 됩니다. 큰 가뭄에 담비 얻었다. 타양에서 고향 친구 만났다. 이렇게 19절을 세자 두자냐 두자 세자냐 이렇게도 된다는 거 보셨네요. 두 번째 19절 볼까요? 자, 100일 마커 송이요. 청춘이죠. 청춘. 그 다음 부제래라. 여기서 안이 불자인데 두제자의 제 지읒 발음 때문에 발음이 불편해서 부로 하십니다. 부제래라. 일출 부상로요. 모이 양목지라 라고 했습니다. 조금 쉬운 듯 의미가 있는 듯 100일 마커송이요. 100일은 하얀 태양이 떠 있다 해서 한낮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한낮, 이 100일이라는 뜻은 100백이 아니라 이렇게 해가 떴다 졌다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이런 세월로 비유를 합니다. 해 뜨는 날 내가 살아있는 날이잖아요. 이 세월을 헛되이 빌헛자 허송세월이라고 할 때 허송 헛되이 보내지 말라. 이렇게 해 뜨는 날 낮 시간을 일하는 시간, 이 중요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청춘 부재래라. 자, 청춘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두 번 다시 오지 않더라. 젊은 시절 두 번 다시 오지 않으니까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이거를 젊은 사람들은 모른다고 하죠. 내가 나이가 들어보니 얼마나 좋을 때인지를 아는 거죠. 저도 많이 안다고 하는데 아직도 멀었지요. 이 세월의 소중함을. 그래서 이 현실에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청춘이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친구분, 그 언니분들이 저 보면 젊다, 좋을 때다 이런 말 하시거든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또 내 아래에 있는 후배들한테 젊다, 좋을 때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자, 청춘이라는 거, 그때 내가 가지고 있었을 땐 참 귀하고 좋은지를 모른다는 거, 이렇게 19절로 문구로 책으로 얘기해줘도 모른다는 거 안타깝죠. 일출부 복로입니다. 해가 떴습니다. 어디에서 떴습니까? 뽕나무가에서 떴습니다. 그래서 해는 뽕나무 길 사이에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떠밀듯이 돕듯이 해가 떠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뽕나무 길가에서 딱 뽕나무 많이 심어져 있는 데서 해가 떠 있는 걸 보는 거겠죠. 시인이 그렇게 느낀 거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졌냐? 해가 질 때는 어디로 졌어요? 모입 양목지라라고 했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쏙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자연 광채 보면 해가 훅 떴다가 훅 지는데 자기가 뽕나무를 보고 나뭇가지를 보고 그랬다는 걸 시로 표현한 거겠죠. 한번 짝을 지어서 볼까요? 100일 해 뜨는 대낮 그렇게 세월 허송 보내지 말라. 청춘 두 번 오지 않는다. 일출 모입 해가 나온다. 저물어서 들어간다. 어디로? 뽕나물 길가로 들어오고 나뭇가지로 들어가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배우실 것은 연어, 조량만 한자 좀 어렵네요. 그 다음 앵제, 녹수, 심이다. 이렇게 두 개가 짝꿍이고요. 자, 산, 심, 연우사요, 화랑, 이전, 춘이다. 이게 바로 또 둘이 짝꿍입니다. 한번 하나씩 보죠.
제비연 말씀어 독수리조 동량 들보량 늦을만 점을 만짭니다. 제비가 말씀어, 제비가 말하는 걸 제비가 지적인다고 해야 되죠? 제비가 지적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독수리가 들보에 앉아서 이렇게 늦게까지 쳐다보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잡아먹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제비가 처마에서 독수리가 노리니까 늦게까지 쳐다보고 있으니까 지적이고 있더라라고 시인의 작자눈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깨꼬리행 울제. 깨꼬리가 울어요. 녹수 심해서 푸르륵 나무수 깊을심. 깨꼬리가 운다. 푸르른 나무 깊숙이 해서 깨꼬리는 사람들한테 잘 드러내 보이지 않는 새라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우거진 숲 안쪽에서 운대요. 그래서 깨꼬리가 안심하고 이렇게 깨깨깨깨깨 이렇게 깨꼬리처럼 깨꼬리 하는 부분이 어떤 데 아니야? 이렇게 녹색 우거진 숲에서만 울기 때문에 깨꼬리가 운다는 것은 숲이 우거진 곳이다 라고 이렇게 짝을 지었던 거예요. 자, 또 하나 19절은 산, 심, 연우사다. 산이 깊을심 그러련 뒤후 절사입니다. 산이 깊은 연우에 절을 지을 수 있다. 보통 절은 정말 명당에 명당 땅에 짓는 거 아시죠? 정말 조용하고 수영하기 좋은 곳에다가 짓는다고 합니다. 진짜로 풍수지리학적으로 절은 정말 명당 자리가 많은데요. 산이 깊은 뒤에 아주 산 깊숙이 잘 포근하게 되어 있는 곳에 절을 짓기 때문에 여기서 산이 깊어야 산속 깊은 곳에 절을 짓는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자, 화락 이전 춘이다. 꽃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꽃이 떨어지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꽃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꽃이 떨어지기 전이니 봄이구나. 꽃이 떨어져 버리면 그 자리에서 잎사귀가 돼서 여름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아직 꽃 떨어지기 전 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짝을 지어서 한번 보죠. 정리를 좀 하면 연어, 조량만 이렇게 보세요. 제비하고 꾀꼬리하고 말하다, 울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독수리가 들보에서 녹색 나무에서 늦게까지 깊게 좀 짝꿍이 잘 되었죠. 산심 산이 깊어 꽃이 떨어져 여기 보시면 부사어로 여기 연후 이전 정확히 맞죠? 꽃절이다 봄이다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 멋지죠. 그 다음 거 한번 더 보죠. 원소 풍중단이다. 그 다음 어가 워라 문이다. 두 개가 짝입니다. 원숭이와 어부 나옵니다. 산조 하청 사요 첨화 낙주중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번 짝을 이루면서 보지요. 원숭이원 휘파람소 바람풍 가운데쯤 끈을 단자입니다. 원숭이 울음소리가 휘파람 소리가 바람 소리 가운데에서 끊어진다. 그대로 지금 순서가 되고 있는데요. 원숭이의 휘파람처럼 오는 소리가 바람 가운데 끊어진다. 누가 소리가 더 크다는 겁니까? 예. 원숭이 소리 들었는데 바람 소리 들으니까 이제 그 소리가 살살살살 잘 안 들린다는 얘기겠지요. 자, 그 다음 어가 월화문입니다. 어부 어자 그 다음 노래 가자 달 아래 아래하 그 다음 들음문입니다. 어부의 노랫소리가 달 아래에서 들리는구나. 이제 밤 낚시 밤 어부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낚시질. 그래서 어부의 노래가 달 아래에서 들리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산, 조, 하, 청, 사담. 산에 있는 새가 우리 대청마루 아래에 청사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새들이 이렇게 이제 집으로 들어온 거지요. 그랬더니 여기가 대구처럼 더할첨 꽃화입니다. 아름다운 이 꽃이 더해졌습니다. 어디에? 떨어져서 술 가운데에. 여러분 술잔에 꽃이 쭉 떨어지면 술맛이 정말 좋겠습니까? 좋다고들 하죠. 일부러 그래서 꽃을 띄워서 먹기도 하고 가끔씩 야유회 갔는데 여러분 뭐 먹으려고 했을 때 꽃날이 막 이렇게 흩날려서 꽃비가 이렇게 쭉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서 쓴 시 같아요. 한번 대꾸를 좀 보지요.
원숭이가 어부가 휘파람 소리처럼 노래소리처럼 바람 가운데 끊어지고 달 아래서 들리고 정확히 짝꿍됐어요. 산새가 그다음 꽃이 대청마루 아래로 술잔 아래로 이렇게 떨어졌다 해서 내려왔다나 떨어졌다는 같은 표현이니까 이렇게 했네요. 한시는 또 이렇게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우실 것 첫 번째는 인분 천리외 흥제 일배중이요 국수 월제수 농화향 마느다. 좀 한자가 어려운 건 없습니다. 참 좋은 한시인데요. 하나씩 제가 볼게요. 자, 축은 이렇게 모두 5자입니다. 보통 한시는 2자, 3자를 끊어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씩 해석을 하면 되는데 2자 해석하고 3개를 하면 되는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첫 번째가 이인분 천리외라 라고 했으니까 사람인에다가 나눌 뿐인데 나눌 뿐에 인연분, 연분이 되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약간 편합니다. 사람을 나누면 안 되고요. 사람의 인연이 천리 밖에 있는데 서로의 친분과 어떤 관계된 것이 천리 밖에 있다. 친구라고 여기선 좀 표현을 했습니다. 나의 인분, 나의 어떤 인연이 되는 친구가 천리 밖에 있다. 그런데 두 번째 보십시오. 흥제 일배 중이라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렇게 한시에 술 들어가면 참 좋아하시는데요. 일어날 흥할 흥 아주 흥이 난다는 뜻이에요. 재미있고 좋은 거, 즐기는 거. 흥이 있다, 있을 제 한일 잠배 가운데 중 한 잔 술에 있다. 즐기고 노는 것이 술 한 잔에 있다. 멀리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 만나면 여러분은 뭐 하십니까? 보통 밥 먹자. 우리 술 한잔 하자. 자, 술 한잔 했습니다.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오고 가며 부어라, 마셔라, 서로 웃고 놀고 이렇게 하시죠. 그거를 시로 표현했습니다. 나의 친구가 천리 밖에 있으나 둘이 만나면 그 즐기고 노는 것은 술 한 잔 가운데 있다. 술 먹으면서 논다는 뜻이죠. 흥제 일배 중입니다. 많이 쓰시는 말들이죠. 자, 그 다음 줄은 또 두 자씩 대꾸로 보는 건데 또 다른 한시 구절 같아요. 국수 월제 수요라고 했습니다. 움켜질 국자입니다. 물수 두 자만 보시니까 물을 움켜집니다. 이렇게 움켜졌겠죠. 월제 수라 다리 있을제 손수 다리 내 손 안에 있다. 자, 밤에 물을 이렇게 떴는데 달이 떠 있습니다. 그럼 달이 물빛에 비치니까 내 손 안에 달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고귀하고 귀한 달을 내 손에 집어넣습니다. 얼마나 황홀하고 좋았을까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두 손으로 물을 떠보니 달이 내 손 안에 있다. 두 번째도 한번 보실까요? 농화입니다. 희롱알롱 꽃화 향만 으라 향기향 가득 찰만 오드입니다. 자, 희롱알롱 꽃화 꽃을 희롱한다니까 여기서는 희롱하다가 가지고 놀 롱이 있죠. 꽃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꽃 구경도 하고 꽃도 털어보고 꺾어보고 향기도 맡아보고 꺾고 사진도 찍어보고 그래서 꽃밭에서 놀았습니다. 그랬더니 꽃향기가 내 옷에 가득합니다. 꽃을 갖고 놀았더니 향기가 옷에 가득 배어 있다. 지금 손 안에는 달이 있고요. 내 모든 옷에는 꽃향기가 납니다.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었네요. 내 손 안에 쥐었고 내 옷에 묻혔고 이렇게 해서 두 자씩 보는데 모아서 한번 볼게요. 이제 시를 보셨으니까 이렇게 두 개가 서로 짝꿍이고 이렇게 두 개가 서로 짝꿍인 시 같습니다. 이 네 개가 지금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시들을 모아놓은 거니까 볼게요. 친구, 인분, 나와 연분되는 사람들이 친한 사람이 천리 밖에 있는데 즐기고 노는 것, 그분들과 즐기고 노는 것이 한 잔술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랫줄이 참 멋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 물을 한 움큼 쥐었더니 달이 내 손에 있고 꽃을 가지고 놀았더니 향기가 내 옷에 가득 차고 해석이 똑같죠. 자, 물을 움켜쥐고 꽃을 가지고 놀고 달이 향기가 있다 가득 차다 손에 옷에 이렇게 한시를 대꾸로 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쉽게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시 뭔지 좀 보이시죠? 하나 더 볼까요?
그 다음 보시면 뭐 배울 거냐면 흥내무원근이요. 요거석방비라. 은작 천층봉이요. 홍위 백척교라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하나씩 보죠. 참 멋진 시인데요. 일어날 흥, 흥할 흥입니다. 흥, 아주 좋은 거죠. 올래. 무원근이라고 했습니다. 없을무, 멀원, 가까우 근입니다. 이 흥이라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 왔습니다. 왔는데 멀고 가까운 곳 없이 왔습니다. 자, 이 흥이라는 것이 먼 데서도 오고 가까운 데서도 오겠죠. 흥이나 행복이라는 것이 멀고 가까운 곳 없이, 먼 곳이든 가까운 곳은 상관없이 오더라 라고 했습니다. 흥이라는 게, 행복이라는 게 내 가족한테서도 오고 멀리서도 오고 해외에서도 오고 이런 식으로 흥이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상관없이 오는 거다. 행복은 자기가 느끼기 나름이니까 뭐 이렇게 멀고 가까움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다를 지금 동사로 봤어요. 그럼 아랫줄도 똑같이 그렇게 위치에 올 겁니다. 요거석 방비입니다. 하고자 할 요, 갈 거, 애석하에석, 향기방, 향기비자입니다. 자, 가고자 하였는데 꽃향기들이 향기방, 향기비자, 여기서 향기로울 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향기로운 이 꽃들이 애석하구나. 애석하게, 우리가 애석하다는 말은 이별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아쉽고 슬프고 안타깝고 이럴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놓고 가고자 하나 이 향기로운 꽃들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 같이 애석하다를 시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가고자 하니 꽃향기가 마음을 붙들고 있구나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 구절도 참 예뻐요. 음작 천층봉이라 라고 했습니다. 구름은 지을 짝, 만들 짝, 일천천, 층층, 봉우리 봉입니다. 그래서 구름은 1000가지나 넘는 층계와 봉우리를 만든다. 구름이 만든다. 1000층의 봉우리를. 구름 보면 구름 모양이 계속 변하죠. 저도 아이들 어렸을 때 구름 보고 참 놀이 많이 했는데요. 강아지 구름, 뭐 코끼리 구름, 물고기 구름 막 이러면서 보는 대로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구름이라는 것이 1000층의 봉우리를 만드는 것처럼 보였다 해서 자연 풍경을 그렸습니다. 또, 자, 마지막에 호응이 무지개 홍자입니다. 할 위는 될 위, 만들 위, 백척교라, 일백백, 자척, 다리 효자입니다. 자, 무지개는 백자나 되는 다리를 만들고 있구나. 무지개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무지개를 뭘로 봤어요? 다리로 봤어요. 모아서 우리는 한번 볼까요? 자, 흥이라는 것, 행복이라는 것은 멀고 가까움 없이 오더라. 내가 떠나고자 하여도 이 향기로운 자연 환경, 예쁜 향기들이, 좋은 향기들이 내 마음을 애석하게 하는구나. 구름은 1000층의 봉우리를 만들더라. 무지개는 백자나 되는 다리를 만들더라. 이렇게 해서 자연 환경을 멋지게 풍경을 해놨죠. 시작하죠. 자, 오늘은요, 소지, 황금, 추리요. 이렇게 5자로 된 추구시는 2자 읽고 쉬고 3자 읽으시는 겁니다. 띄어 읽기가요. 개문, 만복래로, 세연, 어탄무기요. 팽다, 학피연이다. 이렇게 2자, 3자 하시면, 자, 이렇게 띄어 읽었으면 이렇게 띄어서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해석 보여드릴게요. 소지 황금출이요. 쓸소, 땅지, 누루황, 쇠금, 날출입니다. 금금자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자, 쓸소, 땅지입니다. 땅을 쓸었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황금출이요. 황금이 나왔다. 여러분, 땅을 쓸기만 했는데 황금이 나오면 많이 쓸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포장이 되지 않은 흙 마당이다 보니까 흙들이 쓸리거나 낙엽이 쓸리거나 이런 것들이 쓸린 것들을 황금에 비유한 것 같고, 이렇게 열심히 청소하고 근면 성실하다면 분명히 돈 벌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자로 될 가능성이
그나마 게으른 사람보다는 있겠죠. 어느 책 보니까요. 깨끗하게 물건이 정리된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훨씬 10배 높다고 합니다. 책상이 가지런하게 정리되고 집안이 깨끗한 집은 절대로 잘 안 될 리가 없고 잘 될 일만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정리되지 아니하고 더럽고 규칙적이고 뭐 어떻게 이런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성공을 하여도 좀 확률이 낮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깨끗하게 옛날에도 소지, 자, 마당 쓸고 이러면 분명히 돈 생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다 알고 계셨는지. 맞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좀 준비된 사람은 깨끗하게 스몰 라이프로 살죠. 자, 일찍 일어나 땅 쓸면 돈 나옵니다. 또 한 번 구절 보시지요. 자, 계문 만복내라. 그래서 그렇게 쓸고 계문입니다. 문을 열면 만복내요. 많은 복이 들어올 것이다. 새벽에 문을 여니 만가지 복이 온다. 여기에 새벽이라는 말은 없지만 일찍 새벽에 문을 연다로 이렇게 좀 통상 시 언어의 소구를 좀 보셔야 됩니다. 부지런하면 만복이 오고 부지런하게 청소하면 황금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두 구절이 짝꿍이니까 새벽에 문을 열면 만가지 복이 온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친구들을 만날 시간이 밤에 많지 않아서 아침에 일찍 브런치 카페에 가서 모임도 하고 책도 읽고 하는데 한 번은 아주 일찍 연다는 브런치 카페가 9시 반에 연다고 했는데 9시 반에 가도 열지를 않은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바쁘니까 다시 검색을 해서 9시 반에 여는 브런치 카페를 찾아서 갔죠. 그때 드는 생각이 9시 반에 연다고 약속을 해놓고 공지를 했다면 인스타에 올라오고 인터넷에 올라왔다면 주인은 부지런하게 9시부터 와서 깨끗하고 좀 문도 열어놓고 환기도 시키고 있었으면 참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페는 오래 가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닫았더라고요. 그래요. 부지런하게 해야 뭐가 도죠. 돈도 벌고 복도 들어오고 그래서 새벽에 문을 열어오면 만가지 복이 옵니다. 부지런한 사람한테 복이 오겠지요. 자, 그다음 짝꿍글 볼까요? 이것도 유명한 글인데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씻을새 벼르연 새연 어탄 묵입니다. 삼킬 탄자입니다. 감탄고토라는 고사성에서 보셨을 겁니다. 씻을새 벼르연 벼루를 씻습니다. 옛날에는 수돗물이 없으니 연못가 가서 개울가 가서 일명 사투리로 또랑 가서 씻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 먹물이 막 까매지잖아요, 물이. 그러면 그 까만 물을 누가 먹습니다. 먹물을 물고기가 삼킨다. 연못가에서 벼루를 씻으니 고기가 먹물을 삼킨다. 이거 보면 물고기 학대인데 말은 그렇죠. 맞긴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근데 벼루를 씻어서 먹물을 물고기가 먹고 우리가 빨래하는 물 버리면 그때 빨래하는 물 세제물도 물고기가 먹고 이 물고기 잡아다 우리가 또 먹고 그래서 방사선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면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먹고 그 바다 물고기를 잡아서 우리가 먹으니 우리가 방사선을 먹는 거니까 이게 자연의 순환이잖아요. 자연을 또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데 옛날에도 뭐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였는지 모르겠지만 벼루를 씻고 났더니 그 까만 물을 물고기가 먹는 걸 보고 이렇게 시를 지은 것 같은데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그림처럼 해봤기 때문에 여기도 볼까요? 살물 팽차다입니다. 학학 PRP 연기 연자입니다. 차를 끓여 먹으려고 이제 주전자 올려서 삶으려고 물을 끓이려고 하니까 이제 연기가 오를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연기를 피해서 학이 도망가더라 날아가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차를 달여 먹으려 하니 학은 연기 피해 달아난다. 자, 물고기는 어디로 달아날 수 없으니 먹물을 먹었고 학은 나를 수 있으니 피해 날아갔다고 표현해서 우리가 뭔가의 행위가 자연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 시로 좀 표현한 것 같아요. 모아서 한번 보면 더 많이 보이거든요. 볼까요? 자, 땅을 쓸었어요. 일찍 일어나 땅 쓸었더니 황금 들어오고 일찍 일어나 문 열었더니 만복이 왔습니다. 벼루를 씻었더니 그 먹물을 물고기가 삼켰고 똑같죠? 차를 끓였으니 학이 연기를 피해서 날아가고 삼키고 피해가고 물고기가 학이 먹을 연기가 벼루를 씻다. 차를 끓이다. 정확히 맞죠? 여기도 보시면 땅을 쓸다, 문을 열다,
황금이 만복이 오다, 나오다, 오다 이런 식으로. 됐고 보이시나요? 이렇게 한 시를 짝꿍을 짓게 되면 참 멋진 시가 되는데 하나 더 볼까요? 아쉽죠? 두 번째는 유당, 춘수, 많이요. 또 두자, 세자. 화오, 석양, 지다. 백접, 분분설이요. 황,앵, 편편, 금이다 라고 했습니다. 드자 보시는 거예요. 두구두구씩 한번 자세히 볼게요. 자, 버들류, 연못당, 봄춘, 물수, 가득할, 아득할만, 질뻔할만, 뭐 흐를만 이 한자죠. 버들류 못당. 버드나무가 연못에 축 잎이 이렇게 늘어져서 물길에 축 젖어 있어요. 아래까지 축 빠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봄물이 길만 아득할만 느릿느릿 이렇게 흘러가더라. 왜냐하면 쭉쭉 흘러야 되는데 버들잎이 쭉 있으니까 걔를 지나서 이렇게 흐를 거 아닙니다. 막 가진 않고 이렇게 물체가 있으니까 가겠죠. 그거에 상상하면서 보시면 연못가에 벼들이 늘어져 있으니 봄물은 천천히 느리게 흐르더라. 아시겠죠? 어떤 광경인지. 또 하나 더 볼게요. 화우 석양지다. 꽃화 둑 오자예요. 뚝에 막 철쭉이 많이 꽃이 폈다고 상상을 하세요. 이제 석양, 해가 질 때쯤 되는데 꽃들 때문에 석양이 천천히 이렇게 지어 보이는 겁니다. 참 예쁜 석양을 보는데 꽃이랑 이렇게 클로즈업 돼서 해가 천천히 지는 것처럼 누가? 내가 느끼는 거죠. 물이 버들나무 가지 때문에 천천히 가는 것처럼 내가 느끼는 거죠. 자연 환경이 참 예쁘게 그려지죠. 저도 참 한산한 그 석양, 한산한 시골 풍경 그런 데 앉아서 멀해지는 거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기억이 참 생생한데 눈에 선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글만 보고도 내가 경험했던 그 자연 환경을 상상하고 느낌을 느끼게 한다는 건 이 글이 주는 대단한 매력이에요. 하나 더 볼까요? 백접 분분설입니다. 여기서는 흰나비입니다. 흰백, 나비저점, 흰나비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분분설이다. 어지러울 뿐은 이렇게 분분, 흩어져. 그 다음 눈설자, 눈이 하얀색이니까 비유를 했죠. 흰나비가 날아다니니까 흰눈이 분분, 어지럽게 내리는 것처럼 보인다. 참 예쁘죠? 그 다음도 볼까요? 자, 황앵입니다. 노란 꾀꼬리가 편편, 금이다. 노란 꾀꼬리가 날아다니니까 조각조각 황금이 막 쏟아지는 것처럼 보인다. 노란색이니까 황금이고 하얀 나비니까 눈이라고 비유를 한 거죠. 이것도 모아서 볼게요. 자, 버드나무가 연못에 꽃이 뚜게 봄물이 석양이 늦게 쭉 짝꿍이 확 됐죠. 그래서 연못가에 버들이 늘어져 있어 봄물은 천천히 흐르고 자 산등성에 꽃이 만발하여 석양이 늦게 더디더디 진다 했습니다. 백접입니다. 흰 나비 분분설이요. 하얀 나비가 나풀나풀 나니까 눈이 내리는 것 같고 황행 누런 깨꼬리가 날아다니니까 황금이 조각조각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더라. 정말 멋진 한시지요. 자, 오늘 배우실 구절은 문장, 5자는 두자, 세자 끊어 있습니다. 이태백이요. 필법, 왕이지라 많이 들어보셨죠? 추누, 무분별이요. 인정, 유, 천심이다. 어려운 글씨 없습니다. 해석 막 이제 되시나요? 그러면 물리가 텄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영어 배우실 때 단어만 보다가 문장 해석이 되시시 한자도 이렇게 읽었는데 해석이 되시면 이제 내가 어느 정도 해석이 되는 사람이구나 되셨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장. 그럴문 글장 이태백이요. 이태백 아시죠? 이백이라고 표현하는 우리가 당나라 시인 중에 최고인 시선이라고 하는 신선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자 문장입니다. 세상에서 글과 시를 제일 잘하는 사람 문장 이태백이다. 이태백이 제일 잘한다 라고 이렇게 한시에서도 시중에서도 이태백, 두보, 왕유, 이백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태백을 최고로 칩니다. 좀 꾸밈이 많고 멋지고 조금 멋스럽게 센스 있게 쓰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두 번째 보시면 필법 왕이지다 서야 하시는 분들 다 아시죠? 자 글자
글자를 잘 쓰는 명필가는 왕이지가 으뜸이다 라고 했습니다. 필법, 글씨 잘 쓰는 사람은 왕이지가 최고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별다른 건 없고 이태백과 왕이지를 좀 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추는 무분별이요. 봄춘 뜨듯 없을무 나눌 뿐 다를 별자입니다. 봄 뜻. 봄에 오면 뜨듯 내 마음 뜻, 내 어떤 의중이 무분별해져요. 분별이 없어져요. 이 말은 우리가 봄에 바람 난다고 하잖아요. 봄철이 오면 마음에 분별할 수가 없으니 봄에 내 뜻이 분별력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봄바람 나나 봐요. 저도 좀 이 글귀를 보면서 나도 좀 봄에 그러나 그런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살랑살랑 이렇게 꽃 피고 갑자기 두꺼웠던 옷이 아니라 사늘사늘한 치마 입고 이렇게 나들이 가고 따뜻한 볕 맞고 이렇게 소풍 가고 나들이 가고 하면 확실히 좋은 사람들하고 많이 놀고 싶지 막 일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봄 되면 충분히 그럴 것 같고 밤에도 그렇게 춥지 않으면 이제 밤에도 막 맥주 한잔하고 놀고 싶고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것 같아서 봄 되면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무분별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글들 보면 이백의 춘향연 도리원서라는 글이 있어요. 봄날에 이제 복숭아꽃, 오약꽃 핀 밤에 돗자리 피고 친구들과 술 먹고 시 짓고 시 못 지는 사람한테 벌주 준다고 그러고 이런 놀이를 하는 그런 서문을 썼던 시가 있는데 옛날 사람들도 봄날에 많이 이렇게 밤을 즐기고 꽃구경을 즐겼을 것 같아요. 그랬다고도 하고 증거도 많이 남아있고 우리도 그렇고 그래서 좀 봄철이 오면 모두 마음이 이랬나 봐요. 완전히 공감 가는 말을 해놨죠. 봄철 오면 마음이 속된 말로 싱숭생숭하죠. 분별할 수가 없으니 라고 했네요. 자, 그 다음 인정, 유, 천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정은 얕은지 깊은지가 있다. 사람의 정은 얕고 깊음이 있다. 보통 사람의 마음을 측량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사람의 정이 예측하고 기대하고 내가 알 수는 없으나 그 사람이 얕고 깊은지는 알 수 있죠. 저 사람이 나를 얼만큼 배려하고 얼만큼 좋아하는지 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얕고 깊음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의 육감은 당연히 알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람의 정이 얕고 깊음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모아서 한번 보죠. 문장엔 이태백이 최고요. 필법의 왕이지가 최고다라고 해놓고 두 개가 짝꿍이고요. 여기를 보시면 봄의 마음은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싱숭생숭하고 들떠있고 사람의 정에는 얕과 깊음이 있느니라 라고 표현을 했네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쉽죠? 자, 초월 장군 궁이요. 유성 장사시요. 빙의 어초약이요. 풍화 안욕 귀라라고 했습니다. 자연 환경을 어쩌면 이렇게 비유를 잘했는지 시인은 다 대단한 작자들이에요. 이렇게 뭔가를 지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자, 보실게요. 자, 초월 처음 달월이니까 초월은 초생달입니다. 두자 사고 장군의 궁 장군의 뭐 같아요? 활 같아요. 초생달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초생달은 장군 활과 같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을 시로 했습니다. 아주 초보적인 글이죠.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유성, 장사, 실화. 흘러가는 그런 별들은 이제 밤하늘 보면 흩어져 있는 그 별들은 뭐같이 보였냐면 장사들이 쏘아 올린 화살같이 보였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화살처럼 보였다는 거죠. 쏘아 올린 화살이 뭐 한두 개겠습니까? 그래서 유성, 보통 이렇게 흘러가는 유성은 이렇게 꼬리를 좀 달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는 뾰족하고 뒤에는 흐린 것을 화살로 본 것 같아요. 참, 초생달은 활이고 흘러가는 별은 날아다니는 화살 같고 흘러가는 별, 날아다니는 화살 참 맞죠? 자, 그 다음도 어떻게 비유했냐면 얼음빙 풀해입니다. 얼음이 풀렸다 이 말, 얼음이 녹았다 이렇게 하겠죠? 물고기여 처음처 뛸 약자입니다. 얼음이 녹자마자 물고기가 처음으로 폴딱 뛰어올라요. 그래서 얼음 녹은 거 누가 제일 먼저 알았어요? 물고기가 알았죠. 봄철에 얼음 끼어지니 고기가 먼저 튀어오르는구나. 한 번 더 볼까요? 풍화, 안욕기라고 했습니다. 바람풍, 활화, 바람이
온화하다, 화하다, 평화롭다 하잖아요. 바람이 살랑살랑 부니 기러기 안, 기러기들이 돌아가려고 하는구나. 기러기는 겨울새입니다. 따뜻해지면 북쪽으로 가고 우리가 다시 추워지면 내려오게 되는데요. 북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봄이 오려니 기러기가 북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두 개 보죠. 초생딸은 장군 활 같다. 흘러가는 유성들은 장군의 화살 같다. 참 멋집니다. 활과 이 활과 활에 쏘이는 화살을 달과 별로 비유를 했네요. 자, 얼음이 깨어지니까 물고기가 제일 먼저 알아서 폴딱폴딱 뛴다. 바람이 살랑살랑 부니까 기러기가 북으로 가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읽기만 해도 자연이 그려지셨나요? 이렇게 멋진 선비들의 추구시를 오늘도 보셨습니다. 자, 오늘 처음 보실 한자는 치구는 고산, 백운기, 남원, 방초록이요. 부모 천년수요, 자손 만세영이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두자, 세자, 두자, 세자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데 하나씩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높을고 매산, 흰백 구름은 일어날 기자입니다. 높은 산에는 흰 구름이 일어난다. 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높을고 매산 흰백 구름은 일어날 기자입니다. 산 보면 맨 꼭대기에 아래는 맑아도 구름이 이렇게 끼어있는 광경이 좀 상상이 되시죠? 높은 산에는 흰 구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아랫줄에는 언덕을 얘기합니다. 남영남 언덕원 꽃다울방, 향기방, 풀초, 푸르록입니다. 남쪽 언덕에는 향기로운 풀들이 아주 푸른색으로 무성하게 있구나. 남쪽 언덕에는 향기로운 풀들이 무성하고 푸르다. 자, 위쪽엔 하얀 구름이, 남쪽에 있는 언덕엔 푸른 초목이. 여러분 색감 대비를 좀 보세요. 지금 제가 이런 화면에 초록색에다가 흰색 글씨 쓰니까 눈에 훅 들어오죠. 서로 대비색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얀 구름에 초록색을 대비해서 지금 시를 쓴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볼게요. 부모 천년수요. 부모와 자손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썼는데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1000년 동안 장수하기를 바란다. 이걸 바라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자 그래도 논어에도 어머니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근심이 된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 이유는 기쁘기도 하고 일희일비라고 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 부모님이 나이 드신 것을 그 구절을 보고 참 공감을 했는데 저는 아직 저희 부모님들이 다 살아계십니다. 제가 큰딸이기 때문에 좀 나이가 뭐 많이 드시진 않아서 오래오래 장수하셨으면 하는 자식의 바람이 다 똑같지요. 그런데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아 살아계셔도 너무 감사하다 하지만 또 한번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좀 한 해 더 늙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언젠가는 뭐 우리가 보내드려야 되는 게 인간의 순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1000년을 살기를 바라는 자손의 마음이지만 그것이 참 맘대로 되지 않고 나도 늙어가고 부모도 늙어가고 있긴 한데요. 부모가 1000년 만년 사셨으면 좋겠죠. 반대로 저희 딸도 아들도 엄마 아빠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고 맨날 얘기하거든요. 그거야 뭐 걔네 바람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운명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부모가 1000년이 살기를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을 이렇게 씩구절로 이해를 해놨습니다. 얘기를 해놨고 당연히 또 부모 입장에서는 자손이 만세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영화롭게 잘 살았으면 좋겠죠. 자손들의 만세를 영화롭고 편을 기원한다. 자, 자식은 부모가 오래오래 살기만을 바라고 부모는 자손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있는 힘껏 없는 힘껏 다해서 밀어주고 그나마 나보다는 잘 살길 원하면서 뒷바라지를 하는 게 또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와 자손을 대꾸로 보면서 자식은 부모의 장수를 빌고 부모는 자손의 영화를 빌고 있는 것을 대꾸를 해놨네요. 모아서 한번 볼까요? 높은 산에 흰 구름이 일었다. 남쪽 언덕에 아직 꽃다운 풀들이 무성하고 푸르게 있다. 부모가 1000년 사시기를 자식이 기원하고 자손이 만세 영화를 누리기를 부모가요.
염원을 하는 거죠. 대꾸가 잘 됐죠? 우리의 마음입니다. 뭐 기원하고 바라고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의 마음이 하늘에 닿아서. 자, 그다음 구절 한 번 더 볼까요? 죽순 첨녀 필입니다. 송녀 새사침입니다. 수연 청홍벽이고 천공벽이고 이제 예. 풍녀 월상천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자, 대나무즉 대나무 순자입니다. 죽순이라고 해서 어린 죽순으로 볼게요. 뾰족할 점 같으려 부필. 어린 죽순의 뾰족한 것이 붓과 같이 뾰족해요. 붓같이 생겼죠? 이렇게 정말로. 네네, 맞아요. 그래서 죽순, 어린 죽순이 뭐같이 생겼어요? 뾰족하기가 마치 붓처럼 생겼다. 비유법을 한 거죠. 또 비유법 했어요. 소나무성 이병. 소나무 잎은 가늘새, 가늘기가 가틀사 바늘침, 뭐처럼 같아요? 바늘처럼. 그렇게 뾰족하다. 자, 소나무 잎이 가늘기가 바늘처럼 뾰족하고 대나무 죽순에 이렇게 뾰족하기가 붓같이 생겼다. 이렇게 비유법을 참 어린아이 시처럼 해놨죠. 자, 그 다음 수연 천공벽인데요. 물가 물이 이어져 있는 걸 수평선이라고 봅니다. 수평선 위에 하늘이 있죠. 바다 생각하셔야 돼요. 수평선 있고 바다가 있으면 바다가 파랗잖아요. 그런데 이 파란기가 여기는 하얗고 여기는 뭐 조금 진하고 이게 아니라 똑같이 파랗다는 것을 그림으로 갑니다. 수평선 닿은 하늘은 함께공 푸르표. 다 같이 똑같은 색깔로 푸르구나. 수평선에 있는 하늘은 함께 푸르구나. 같은 색깔이구나. 이렇게 한번 보시는 거고, 아래 보시면 바람은 바람풍 더불려 달월. 바람과 달빛 and예요. 와, 뭐뭐와 더불어. 바람과 달은 쌍벽. 서로 같이 어울려 막다. 바람도 맑게 불고 달도 선명하게 보인다. 쌍으로 막구나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막다는 것이 물도 막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그런 달빛이 약간 좀 맑게 보이는, 깨끗하게 선명해 보이는, 그 다음 바람이 아주 깨끗한, 이것을 푸를 척 하나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쵸? 자, 모아서 한번 볼게요. 얼마나 멋진지. 자, 대나무 어린 죽수 뾰족하기가 붓과 같고 소나무 잎 가늘기가 바늘침과 같다. 바늘같이 뾰족뾰족하다. 수평선에 이어져 있는 하늘은 함께 푸르고 모두가 같이 푸르고 여기도 함께 쌍쌍. 자, 바람과 달은 쌍으로 맑구나. 서로 어울려서 아주 더 예쁘구나. 달 뜬 날 달 구경하는데 바람이 사늘사늘 불면 얼마나 멋지게. 저는 여름밤을 상당히 그래서 좋아하는데요. 달 구경하기 참 좋죠. 환경오염 안 되면 더 예쁘고 더 예쁘게 보여서 아주 그 바람이 더 시원하게 느껴지잖아요. 특히 열대야 있는 밤에 나와서 달 보고 바람 맞으면 얼마나 시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름에 캠핑 많이 가죠. 자, 이렇게 멋진 또 우리 한시를 보면서 자연을 몸으로 느껴봤네요. 오늘 2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